안방교실 4교시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5살 아이를 둔 부모도 그리고 10살 아이를 둔 부모님도 알아두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계 지각 변동에 대한 분석을 해드립니다. 수학의 포인트를 더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3주간 언택트 시대 반복 앞서가는 아이로 키우는 1 스텝, 2 스텝, 3 스텝 함께 해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진학 학습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이병훈 교육연구소의 그 이병훈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병훈입니다. 자, 오늘 핵심 주제 수학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수학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핵심 키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세븐에듀의 차길영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차길영입니다. 근데 한 분은 서울과학고를 나와서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한 분은 카이스트 석박사. 나 참. 야, 말로만 듣던 얘기. 이 정도면 공부의 신레벨 정도가 아니신가 싶은데 말이죠. 비결을 딱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딱. 근성과 승부욕, 오기와 집념, 뭐 요딴 거. 근성과 승부의 오기와 집념 네 개를 찍으셨어요. 다 비슷한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에 몰빵을 하자.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그나마 조금 난 수학만 집중하자. 야, 네. 근데 수학은 재밌었다는 거죠. 그나마. 그나마. 네, 그나마. 네. 어떻게 그나마 수학이 재밌을 수 있지? 주위에서 재밌던 사람들 들어오면 다들 공부를 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수학이 공부하는 목적이 이거잖아요. 이거 개발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발달시켜 놓으니까 다른 과목이 좀 쉽게 됐던 것 같아요. 이야, 수학이 가는 어떤 그 코어를 잡고 있고 네. 그걸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하게 된다. 아,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그 랑 플릭스 음. 요거 만드신 분들도 수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요새 많이 보는 그 넷플릭스의 의 대표인 그 리드 헤이스팅스가 네. 수학과 출신이고요. 아하. 네, 그리고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 네, 잠깐만. 수학 영재학교 출신이에요. 아이고야. 네, 이게 뭐야?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보면 다 수학이에요. 구글 검색 엔진의 기본이 다 수학이에요.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도 다 수학이고. 아. 네. 결국 수학적 사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채팅창 좀 볼게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은아 씨는 수학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 부모님 네.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 선생님을 부르려고 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가정에서 수학의 공부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은근슬쩍 네,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쿡 옆에서 이렇게 찌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어른들은 그죠? 실은 뉴스를 조금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수학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 뉴스에서요? 누가 얼마를 투자했다더라 일단 숫자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매직 넘버가 몇 명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해주면 일단 숫자가 들어가면서 현실로 세상은 다 뭐 이렇게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를 공부로 인식시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학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 시기별로 수학 공부 습관 잡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겠습니까? 일단 무리하게 숫자 교육을 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보고 무리하게 숫자 교육하는 것을. 네, 아마 이거는 근데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 교구 가지고도 놀고 그렇죠, 교구. 가배도 하고 뭐 그런 저는 그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 건 좋다. 네, 실제로 창의력은 자연에서 많이 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뛰어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을 잡는 데 있어서도 뛰어나는 그럼요. 아 근데 대치동에서는 어머님들이 그 나이에 저거 시키잖아요. 구구단. 사실 그 아이들이 나이에 구구단을 배운다는 거는 숫자 개념이 아니라 언어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암기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암기인 거잖아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뽀뽀면서 1은 2, 2, 9, 18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영어 교육도 그렇고요. 그냥 눈에 보이기에 악기 연주하거나 영어를 하거나 구구단을 외우면 이게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네. 만족감이 들어요. 근데 아예 수학적인 사고는 더 꼬인다. 그러니까요. 뽀로로가 일찍부터 알려주고 있었어요. 노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맞습니다. 네. 뽀로로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네, 이제 그러면 준비는 됐어. 실제로 저학년에서는 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후 연습. 부모님들이 막 강제적으로 그런 수 책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너무 많이 시키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일 운동하는 스트레칭 정도로 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막 너무 많이 시키는 거는 거꾸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 있다. 네. 1차 수포자가 등장하는 초 3, 4. 이때 우리 엄빠들은 어떻게 수학 교육을 이끌어주면 좋은지. 일단 잘못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여유를 부려서 이 시기가 늦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어에 너무 어렸을 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학을 너무 등한시에 여겨가지고 그때 이제 타이밍이 늦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무슨 창의력 수학 이런 거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저는 수학 전문가잖아요. 근데 저는 창의력 수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교과 과정을 그냥 따라가되 공부 방법을 자기가 충분히 생각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창의력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특별한 창의력 수학 교재를 가지고 자기가 원리를 깨쳐야 되잖아요. 본인 그렇죠. 스스로가. 무슨 네, 이게 근데 현실에서 그걸 혼자서 깨칠 수 있는 애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교재로 학원 수업으로 그거를 유도시키는 거죠. 원리 이해하기. 정답은 그거를 360도로 돌려가면서 깨치는 게 맞고 다만 그 정도의 수학적인 센스가 아직 없다면은 창의사고력 수학이라든지 문제집이라든지 학원 교육을 조금 가미하는 것도 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갑니다. 어떻게 수학 교육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선행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선행은 꼭 네.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뭐 저는 선행을 일찍 들어가는 게 너무 안 좋은 방법이라고 안 생각을 좋다. 하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 뭐 부모님들끼리 서로 자랑하잖아요. 우리 애는 뭐 중학교 몇 학년 거 해, 고등학교 몇 학년 거 하는데 그거는 진짜 독 중에 저는 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하지 않는 게 안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지만 최소한으로만 선행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 최소한이라는 게 음. 그냥 예습 정도의 느낌으로 가는. 그렇죠. 예습 정도로 가는 제가 거죠. 참고해서 정해드리면 6개월에서 1년이요. 네네. 그 정도가 최소한. 저희 아들 지금 5학년 2학기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6학년 2학기 들어갔어요. 물론 뭐 2년, 3년, 4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있죠, 많죠. 네, 근데 걔는 그렇게 하라고 놔도 어차피 나중에 다 만나요. 고3 그래서- 되면 다 만나. 그러니까는 너무 빨리 달리는 거에는 목숨 걸지 말았으면. 적어도 뭐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를 네네. 선행을 해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예.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계가 좀 들썩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강남에서는 요즘 어떻게 수학을 공부시킨다니? 대치동은 요즘 어떻대? 아무래도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우선은 대치동 학원들이 뭐 워낙 정교화된 시스템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수업 방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온오프 융합형 교육도 많이 시스템 융합형. 네, 갖추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 부모님들이니까 모를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네. 서울대에서 드디어 정시에도 수능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을 반영하겠다. 정시에도. 네. 수능만 잘 보는 걸로 안 되고 학교 공부도 똑바로 해라라는 코드를 예고했죠. 지금 현 고1부터. 대치동에 몰려 들어가가지고 막 영재원, 영재학교, 과학고 막 수학 공부, 의대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난 아이들이 경쟁을 하던 차에 되게 황당해진 거죠. 이거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이사 가야 되나? 학교 시험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내신 따기 힘든 대치동 학교를 과연 가야 되나? 잘하는 친구들만 모여있는 모여 있으니까. 아하. 이런 게 되게 어머님들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상위권 대학 중에서 뭐 논술이나 이럴 때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거를 이제 내는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뭐 어저께인가 신문 보니까 투도 한 문제인가 그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를 냈다가 네, 입학을 10% 입학 정원을 10% 줄이는 제재를 받았다고 그러죠. 테스트가.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있는 거 중에서 문제를 내야 그렇죠. 된다는 이제 얘기잖아요. 그거 이상을 내기가 아마 더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서. 이제는 그럼 학교 공부만 열심히 잘 해도 그렇죠. 학교 공부가 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학원가의 분위기도 많이 좀 바뀌었다는데 어때요? 학원가 분위기는? 이제는 비대면 학원이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교육은 또 이제 빠르잖아요. 이런 쪽에.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더 먼저 해놔. 기술 개발도 빠를 뿐더러 사교육에서는 무조건 1대1이거든요. 그럴 수 그리고 이제 맞춤 교육이 대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교재로 공부하는 시대에는 가는 것 같고 이전에 학원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냐면 학원도 집단 수업을 하니까 학생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대충 감으로 그냥 가르쳤거든요. 네네. 아, 얘는 그냥 뭐 수학을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뭐 좋아하는 애 요 정도만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맞춤 교육으로 가고 시스템 교육으로 가고 인공지능이 그걸 분석해 주니까 아하. 학생이 뭘 알고 모르는지를 인간은 모르지만 시스템은 아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 맞춤형 교재가 나오고 그걸로만 공부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부를 적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메시지는 요새 뭐냐면 중요한 사교육에서는 얘기네요. 공부를 적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효율은 유지시켜 줄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간 게임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들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의 구도는 크게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인공지능의 축이 있고 하나는 엔터테인먼트의 축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다 그 옛날 본인들이 공부한 시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법으로 공부하고 그 방법으로 대학 가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공부시켜 보면 혼자 하기 제일 힘든 과목.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이게 돈을 썼을 때 네. 제일 쉬운 과목은 사실 영어입니다. 효과가 잘 나오는 거. 국어까지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수학이야말로 정말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혼자 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게 수학 공부예요. 그래서 언택트 AI에다 코로나 시대에 엄빠들이 해야 되는 거는 역시 수학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뭐다? 자기주도 학습. 자기 손으로 풀어야 돼요. 수학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2대 8의 법칙이거든요. 2를 들으면 8을 공부해야 되는데 아, 복습이 중요하구나. 네, 공부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부분은 8대 2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거고 부모님들께서 일단 인식을 바꾸셔야 되는 게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네, 7시부터 10시까지가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이에요. 집에서 6시 한 20분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집에 오면 밤 10시 40분이야. 안 됐어. 그럼 얘한테 이제 너 앉아갖고 오늘 배운 거 복습해야지라는 말을 아, 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쓰럽잖아. 대보면 안쓰러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애는 자기가 혼자서 공부한 게 없는 거죠. 실은. 그냥 앉아가지고 수업만 듣다가 하루 종일 온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는 성적이 나오냐면 운이 좋으면 중3까지 성적이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압도적으로 성적이 안 나오죠. 아. 지금부터 2대 8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아하. 정규 지금 남들이 하는 학원 시스템을 따라가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조금씩 볼까요? 유은아 씨, 엄빠들은 어떤 공부를 미리 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엄빠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를 빨리 읽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트렌드를 같아요. 읽어야 된다. 네, 그리고 옛날 방법처럼 공부해서는 안 되는, 왜냐면 이미 애들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의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종족이에요. 박다미 씨, 이제 학원도 온라인 수업이고 강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 그래도 초등학생은 온라인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오히려 중고생들이 고전적이고 늙어가지고 온라인 수업 힘들어하고 틀어놓고 자고 막 이래요. 초등학생들 얼마나 잘 듣는데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터치하고 그렇지. 클릭하던 유튜브 애들이라서. 보고 뭐 이런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 그럼요. 자, 오늘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한 시간이면 후딱후딱 정신없이 가갖고 차기령 선생님 어떠셨어요? 너무 오늘 재밌었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뵙죠. 네. 이병헌 선생님은 두 줄 더 함께 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자기주도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파이팅. 예,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